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로 사전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 오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제 발표된 여성가족부 장관 적합도 여론조사 굉장히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민주당 박창대 의원의 SNS 글이 결정타였다. 이런 분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일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워낙에 이제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서 좀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의 SNS 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하나의 뭐 판이 깔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의 표명을 한 뒤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적인 결정타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여론조사 외에도 사실은 이 진보 진영에서 우군으로 불릴 수 있는 시민사회라던가 아니면 일부 이제 과거 진보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강선우 후보자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조금이라도 상처 입힐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박성민 비서관님은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고 박찬대 의원의 이 발언은 글쎄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대 의원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글을 올린 지 불과 17분 후에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전격 발표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였죠. 가장 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또는 전달을 받고 그런 글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정보의 편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2시 30분경에 자진 사퇴 의사를 강선우 후보자가 밝혀왔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네. 그렇으면 박찬대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가 저런 글을 올린 것이 결정타였다라고 그런 외관이 꾸며지죠. 네. 근데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2시 30분에 이미 이제 강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결과론적 시간적인 그 흐름을 보면 박찬대 의원은 본인이 대면 설득을 했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정보를 들었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글을 통한 사퇴 압박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2시 30분에 나왔다는 거고 네. 그러면 본인이 대면 설득을 한 성과가 나왔다는 그 케이스 하나 또는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네.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거. 만약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정보를 들었다면 약간 편중된 정부의 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부의 이동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박찬대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이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은 그 이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 뜬금없이 올린 저 상황이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그 정황이죠. 네, 박찬대 의원이 어떤 이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충청과 영남 순회 경선에서 경쟁 상대인 정청래 의원에게 밀렸었죠. 두 군데서 다 졌습니다. 당대표 지금 순회 경선에서. 그래서 이 상황을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한 번에 치러지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 당대표 순회 경선에 이 상황을 끌어들여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포착해서 했는지 아니면 뭐 뭔가 외부의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저 부분이 정청래 의원하고의 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비슷하지만 강선우 의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정청래 후보의 경우에는 뭐 같이 가자라는 것이고 네. 박찬대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국민 상당수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라서 네. 국민 상당수에 당원이 포함된다면 실제 저 부분이 이제 18%는 이미 이제 투표를 마쳤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박찬대 의원은 국민 여론을 더 중요시 여긴 입장이라고 해야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끝까지 강선우 후보를 옹호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다, 동료라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심을 대표하는 게 정청래 의원이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게 박찬대 의원이고 근데 또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 대표에 지금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당 동료 의원을 끝까지 지켜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박찬대 의원이 일종의 배신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그 동지의식 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고 후보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당원들께서 인식을 하신다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 인사가 강선우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우리 편에게 왜 돌을 던지냐라는 어떤 섭섭한 마음이 당원들로 하여금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께는 정청래 의원의 저런 동지의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부담되지 않도록 본인이 쓴소리를 하고 화살은 내가 맞겠다 이런 전략을 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과 이심을 둘 다 잡겠다 이런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나는 누구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네.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러하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런 대목에서 또 섭섭함을 표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네. 대통령께 부담되지 말라고 본인이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 네. 박찬대 의원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복잡한 게 네. 실제 일반적인 의혹이 아니고 동료들도 포함된 의혹이에요. 이제 네. 국회의원도 동료지만 사실은 당직자 내지 보좌진도 동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진과 국회의원 간의 약간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은 당내에서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돼버린 거죠. 네. 오늘 박찬대 의원이요. 강선우 의원이 17분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힐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던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인사 참사 문제는 결국 무너진 인사검증 시스템과 명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이은 인사참사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재명 정권에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명심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낙마에 이어서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 잇따른 낙마거든요. 거기다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불패라는 불문율처럼 돼 있는 것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원 출신이지만 내각 낙마자로 기록이 되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인사검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예를 들면 뭐 수석급 인사수석이 없어서 이걸 네. 초과할 수 없다. 뭐 또는 대통령과 약간의 직원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시스템보다는 작동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비서관들의 네. 면면을 볼 때 과연 이게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요? 네. 인사 추천하는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 2급 이하는 총무비서관이 관여하고 2급 이상은 인사비서관이 관여한단 말이에요. 여긴 추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추천하는 시스템하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검증하는 시스템. 거기 보면 세 분의 비서관이 실제 이 검증과 추천이 동일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민정수석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동안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는 보좌관 역할도 했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네. 이 두 시스템이 같이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검증과 추천이 이게 서로 간에 견제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요거는 시급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퇴로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관들에게 했던 그런 갑질에 대한 피해, 이게 지금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명백한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과 표명 여부가 전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네.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퇴변에서도 보좌관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또 사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다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사실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노정이 된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성남 경기 라인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사비서관들, 극소수의 인사비서관들이 이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지금 특히 성남 라인 언급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뭐 성남 라인 때문에 지금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인수위 없이 일단 출범을 한 정부이고, 지금 보면 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뭐 직원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뭐 쓰러지는 일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또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범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산 상황과 관련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뭐 청문회라든지 인사 검증을 마치고 임명이 된 뒤에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걸러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터지는 문제들도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건 맞다. 네. 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더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비서관 인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관 인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엄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잡음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유튜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꼽으면서 마이너스 70점이다라고 평가를 한 내용이 다시 소환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석 처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명계와 물밑에 지금 잠자고 있는 듯한 친문계, 계파 갈등의 또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네, 뭐 이제 이게 어떤 당을 갈라놓을 만큼의 어떤 큰 계파 갈등의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려의 쓴소리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 혹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도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실은 보수 유튜버에서 할 법한 소리라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일방적인 폄훼가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정부의 계보가 있는 것이고 지나온 진보정부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면으로 부정한다거나 폄훼한다면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우려는 들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렇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뭐 철회할 뜻은 전혀 없고 임명 강행했습니다.